올 한 해 네티즌의 관심을 가장 많이 모은 이슈는 뭘까요? 구글에서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2015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아본 검색어 1위는 바로 메르스였습니다. 참 고단했던 한 해를 다시 한번 비춰주는 것 같은데요. 경제 분야를 살펴보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폭스바겐 리콜, 단통법 같은 뜨거운 이슈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키워드가 보입니다. 바로 핀테크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장애 주식 4989에서도 긴 안목으로 핀테크 주요 분야를 꼼꼼히 하나둘씩 짚어나가고 있죠. 오늘도 새로운 시장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네, 트렌드 인사이트. 이 산업의 흐름을 잘 읽어야지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핀테크와 관련된 것인데요. 한국 핀테크 포럼 박소영 의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장님.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나눌 주제는 P2P 해외 송금이라고 했는데요. 네, 해외 송금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그동안은 은행들이 전통적으로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도와주었잖아요. 그렇죠. 일을 해줬죠. 근데 은행밖에 이용할 수 없었죠. 예, 근데 세계적인 트렌드가 ICT 기업이 은행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해외 송금을 ICT 기업이 하는 부분들을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럼 ICT 기업이 은행 업무를 인허가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주로 이제 은행의 업무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적 제도가 마련된 상태에서 ICT 기업이 은행의 업무에다가 좀 더 어떤 편익을 제공을 해서 소비자들이 해외로 돈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기존에 은행이 하던 역할과 이 ICT 기업들이 하는 이 송금의 역할은 좀 차이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은행은 물론 은행들도 요즘에는 ICT 기업들처럼 좀 변화가 되긴 했지만 일단 한국으로 본다고 하면 은행에서 송금을 하려고 하면 은행에 가서 송금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요. 또 그리고 수수료를 내고 환전을 해서 송금을 하죠. 시간도 좀 걸리고. 네, 그럼 시간도 좀 걸리고. 그런데 이제 ICT 기업이 이 일을 하게 되면 주로 은행에 가는 그런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로 바로 하게 되는 그런. 그리고 좀 더 저렴하고, 그러니까 빠르고 좀 더 저렴한 부분들이 은행하고 좀 다르겠죠. 그리고 지점에 가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다르겠죠. 빠르고 저렴하다면 당연히 이용해야 되겠죠. 네. 예.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업체들이 이쪽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전체적인 이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2000년에는 한 그 100조에서 120조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2014년까지 5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620조에서 680조까지 크게 보고 있고요. 2017년이 되면 700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수료는 통상 은행들이 많게는 한 10%까지 받는데 이 ICT 기업이 하는 그런 P2P 해외 송금 같은 경우는 낮게는 1에서 1% 미만까지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렴하군요. 굉장히 저렴해진 거죠. 10분의 빨리 1 가고. 수준에 송금할 수가 있군요. 네네네.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것이 태동되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이쪽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가 생기겠군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저도 사실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찾아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정다희 캐스터, 해외에서는 어떤 업체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나요? 네, 앞서 박소영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유 때문에 해외 송금 시장에는 이미 많은 핀테크 업체가 뛰어들었습니다. 덴마크 현지에서 직접 자료를 조사해준 안상욱 실장님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은행과 송금 전문 업체가 장악한 시장에서 활약하는 핀테크 업체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도 유명한 영국 트랜스퍼와이즈입니다. 이 트랜스퍼와이즈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실제 환전 과정을 최소화해 수수료를 아낍니다. 같은 나라에서 외화를 사고 파는 사용자를 연결해준다고 해서 P2P 송금 업체라고도 불리죠. 이 트랜스퍼와이즈를 쓰면 사용자는 기존 해외 송금 업체보다 수수료를 10분의 1만 내면 되고요. 시간도 대폭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받는 업체는 미국 유학생 학자금 송금 업체 피어 트랜스퍼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학교 650여 곳과 제휴를 맺고 해외 유학생의 등록금 납부를 대행합니다. 세계 200개 통화는 물론이고 비자, 마스터카드와 알리페이로도 등록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피어 트랜스퍼는 세계 각국에서 사용자가 보낸 등록금을 모은 뒤 바로 환전하지 않고 등록금 납부 후 남은 차액만 환전해 수수료를 절약합니다.
다음은 영국 업체 아지모입니다. 아지모는 영국에서 일하는 해외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필리핀과 같이 송금액이 많은 나라에서는 1%에서 3%로 아주 낮은 수수료만 받고 실시간 또는 당일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고향에 보낼 돈을 붙이러 은행에 가기 힘들거나 영국 은행 계좌가 아예 없는 이주 노동자를 배려해 은행 계좌 입금 말고도 제휴환전소 픽업, 택배, 모바일 지갑 등으로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P2P 해외 송금 회사 트랜스퍼와이즈는 9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받았습니다. 기업 가치는 10억 달러에 이르고요. 이 피어 트랜스퍼도 지금껏 4천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이미 가능성을 인정받은 단계를 넘어 시장 전체 구조를 개혁하는 단계로 향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박소영 의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자세한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네. 앞에서 트랜스퍼와이즈도 말씀하셨는데요. 예, 또 월드레밋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금융 인프라가 열악한 아프리카와 또 남미, 아시아 등지를 집중 공략합니다. 그래서 해당국의 통신사하고 제휴한 모델인데요. 휴대전화번호하고 그다음에 휴대폰만 있으면 해외로 송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받은 돈은 수취인이 통신사 모바일 선불 계정에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현금처럼 쓸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예 해외 송금 과정을 없애버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자체 결제 플랫폼을 쓰도록 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중간 다리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진출한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알리페이에 선불로 충전을 해놓고 중국인들이 쓰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유호커들이 한국에 와서 알리페이로 명동에서 뭐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고 또 지하철을 타기도 하고 마을버스도 타고 또 숙박업소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알리페이를 사용할 때 이 알리페이 안에 있는 그 위안화가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딴 나라 중국으로 정산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 안에 있는 알리페이 계정 안에서 실질적으로는 이름 그 알리페이의 주인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표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절대 한국으로 오지 않는 그런 독특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빗회사, 비트코인을 이용한 송금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화폐가 공존하는 아프리카에 여기 집중하는데요. 비트코인 거래소를 플랫폼 삼아서 케냐, 나이지리아, 그리고 우간다, 그리고 탄자니아에 있는 사용자가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매년 13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 케냐로 들어오는데요. 외국에 나와서 일하는 사용자가 돈을 비트코인으로 보내면 케냐에 사는 가족이 그 현지 화폐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회사는 매년 7,400만 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비자 유럽 이노베이션 랩은 비트페사 기술을 활용해서 유럽 국가 내 송금 업무를 처리하는 프로토타입 앱을 개발해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P2P 송금하는데 방식은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것이 있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해외 송금을 할 때에는 아까 그 트랜스퍼와이즈처럼 그렇게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환치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줄 돈과 받을 돈을 서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환치기 모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어 트랜스퍼처럼 한 나라에서 돈을 자잘한 돈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나라에 돈을 그 벌크로 보냅니다. 벌크로 보낸 자금이 그 나라에서 다시 또 자잘하게 쪼개져서 받을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100명이 송금 수수료를 낼 것을 모아서 한 번에 송금 수수료를 내게 되니까 100분의 1로 송금 수수료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적 정의를 좀 쉽게 하자면 뭐 트랜스퍼와이즈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찾아볼 거 있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철수가 미국에 유학 간 영희한테 돈을 보내고 싶은데 환전 수수료를 물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타잔이 한국에 있는 제인에게 네. 돈을 보내자니 또 환전 수수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수가 차라리 제인한테 돈을 주고 그렇죠. 맞죠? 네. 타잔이 네. 영희한테 돈을 주면 되는 그쵸, 거. 그쵸. 이 네. 개념이 트랜스퍼와이즈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직접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약간의 방법을 좀 환칙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큰 복잡한 거 없이 적은 수수료 바로 그런 부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제 막 기지개를 펴고 있는 이 P2P 송금 과연 국내 쪽 상황은 어떤지요? 환칙이 뭐 왠지 불법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한국은 환치기는 불법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동안 불법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단 금융기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해외로 송금하는 것만을 권장을 했고 환치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근래에 올해 들어서 기재부가 ICT 기업, 뭐 좀 더 스페셜하게 말하면 핀테크 기업에게 적정한 그런 준비가 돼 있는 핀테크 기업에게 외화를 송금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정확하게 디파인을 해서 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뭐 대표적인 구글 코리아 같은 회사도
뭐 일단은 외화를 송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획득을 했고요. 또 몇몇 외화 송금할 수 있는 그런 ICT 기업들이 국내에 이미 이제 존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트랜스퍼와이즈 같으면은 환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 개들을 벌크로 모아서 크게 모아서 한 번에 보내서 다시 벌크 나누는 그러니까 형태를 여러 가지 것 중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아직 정해진 건 없나요? 어떤? 예, 지금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자금들을 모으는 걸 풀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잘한 자금들을 모아서 다시 벌크로 보내서 뿌려주는 그런 모델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벌크의 자금을 받아서 자잘하게 뿌려주는 그런 모델. 그다음에는 개인과 개인이 줄 돈들을 서로 환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모델. 그러니까 네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팅의 모델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중간에 매개로 하는 회사. 그래서 다양하게 크게는 한 3가지 정도의 그런 형태의 그런 핀테크, 외화 송금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강론은 이야기인데 총론에서 불법이라면서요 환칙이. 아니 그렇죠. 이걸 어떻게 그러면 지금 이게 법을 바꿉니까? 예. 이 법 내에서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올해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그건 기재부가 관할을 하시고요. 그럼 지금 준비만 하고 있는 거군요. 예, 준비하셨고 올해 7월부터는 기재부가 일부 기업들에게 그 외화를 송금할 수 있는 권한들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몇몇 회사가 그런 권한을 획득을 했고 앞으로 이런 외화 송금할 수 있는 기업들은 그 권한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외화 취급에 대한 권한을. 예. 네네. 그 취득의 기준은 어떤 게 되나요? 뭐 일단 기술력? 전자금융업자여야 되고요. 전자금융업자는 또 그 자산 규모라던가 그다음에 뭐 인적 요건,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요건, 그리고 보안 요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외화 송금이기 때문에 Know Your Customer, 그래서 KYC 내지는 AML 이래가지고 엔티머니 라운더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들이나 그런 교육들을 받은 인원들이 사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채팅방에 또 어떤 질문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갑자기 PD가 놀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예, 채팅방으로 가보도록 하는데 아직 채팅방에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오늘 상샤님, 그다음에 뉴타임님, 아싸 토미보이님 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시는데 저보고 잘생겼다고 하신 상샤님은 제가 특별히 제 사랑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질문이 좀 더 뭐 제가 볼 땐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위험성은 없을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번 조금 이따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불법적인 부분 한칙이 사실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몇 가지 얘기했지만 중국 동포들도 사실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도 사실 중국으로 송금을 안 하고 네. 여러 가지 편법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오히려 이 규제가 많은 자금들을 음성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양성화될 소지도 있겠군요. 그렇죠. 지금 이 핀테크 기업들에게 외화 송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핀테크 기업들이 실제로 외화 송금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동안은 주로 그 가장 크게 이 그 외화 송금의 시장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라고 표현하죠. 외노자.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서 일을 하고 있고 자국으로 다시 자신의 급여의 일부를 고정적으로 보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내는 시장이 가장 크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학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무역거래, 무역대금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로 돈을 그 안으로 보내는 거. 그래서 인도 같으면은 703억 달러, 뭐 그 다음에 뭐 인도 같으면 641억 달러, 필리핀 같으면 284억 달러, 뭐 멕시코는 필리핀이 284억 달러, 멕시코가 248억 달러, 뭐 이렇게 되고 한국은 그동안 이제 해외에서 돈을 페이인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64억 달러 정도 됐는데요. 다시 나가는 것도 미국이 가장 크고 사우디, 뭐 그다음에 UAE, 그다음에 영국, 뭐 독일 이렇게 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을 외국으로 보내고 자국으로 보내고 또 그다음에 다시 또 아니면 외국에서 다시 자국으로 돈을 받아오고 하는 그 영역에서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대부분 다 환치기를 이용을 하고 금융기관들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그럼 박 의장님께서 이제 멀리 그 선견지명 해안을 발휘해서 네. 지금 오프라인 어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송금하는 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시장이 바로 이런 P2P 송금 쪽 시장 쪽으로 아주 빠르게 전환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또 그러한 시기점에 어떤 균형점이 깨진 건 언제쯤이라고 보고 계세요?
이미 균형은 깨져서 깨졌어요, 외화 송금들을 그 환치기가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특히 한국을 기반으로 본다면 그래서 ICT 기업이 외화 송금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허용을 하셨으니까 이게 IT 기술과 만나서 굉장히 그런 저렴하고 또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외화 송금의 어떤 채널들이 많이 생기면 열에 9명이 환치기로 보내고 있던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뭐 예를 들면 네팔, 그다음에 캄보디아 뭐 이런 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뭐 4만 8천 명 정도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만 은행을 경유하고 다 환치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 ICT 기업을 활용해서 자국으로 계속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기 시작을 하면 그동안은 우리 시장에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수수료들이 우리 한국의 그 어떤 이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그들은 또 더 안전하게 보내기 때문에 어떤 뭐 배달 사고나 이런 부분에서 또 헤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배달 사고도 없군요. 그렇죠. 배달 사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온라인상에서 어떤 질문들이 또 어떤 궁금증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정다희 캐스터 준비되셨죠? 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와우4989를 검색해서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송송송님께서 뭔가 기존 은행보다 편하고 싸지만 위험성은 없을지도 사실 좀 궁금해요 라고 질문하셨고요. 자, 그리고 상사님께서 외화 송금을 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알고 싶네요 라는 질문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송송송님께서 우리나라가 금융에 대해선 보수적인데 기존 은행이 아니면 못 믿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올리셨습니다. 바로 밑에 노시스코님께서 그러면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도 돈을 보낼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하셨고요. 또 골든타임 8님께서 환치기가 수수료 때문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그럼 스튜디오로 넘어가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예, 박 기자님 어떤 것부터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전히 국내는 금융에 대해서 보수적이다. 네. 싼다고 좀 뭐 그런 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외환은행, 네. 뭐 하나은행, 좀 비싸도 거기 이용하겠다. 네. 이런 부분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소비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또 생활했었고 한국의 금융기관들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ICT 기업이 핀테크 기업이 외화 송금을 하는 서비스를 내놨을 때 바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같으면 그동안은 대부분 다 환치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수수료와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더 빠르게 가족에게 돈이 도달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든다고 하면 그들이 활용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런 한국보다는 하면 이미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부터 이런 글로벌 레미턴스 하는 그런 그 기업들, ICT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성장해 있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몇십 개 회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골든타임 8님께서는 환치기가 수수료 때문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P2P 송금 수수료율은 앞서 뭐 10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환치기보다도 더 저렴하거나 아니면 환치기보다 오늘 좀 예. 이상하네. 환치기 하니까. 네. 환치기보다는 우리가 소매치기 방송하는 거. 예, 근데 소비자들 시장에서 시장 조사를 해보면 본인이 그동안 활용했던 그런 그 환치기 업체들보다 조금 더 수수료가 높다 하더라도 더 안전하고 빨리 가족에게 도달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활용할 의향이 있다라는 그런 소비자들 많이 있고요. 실제 중국 소비자에게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적은 돈 같은 경우는 뭐 전화로도 한대요. 근데 어느 정도 금액이 커지면 그 돈을 들고 가서 그 환치기를 만나러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그 사용하던 그런 방식에서 많이 이렇게 넘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환치기 이렇게 하죠. 돈을 보내야 되는데 국내에 있는 어떤 분한테 노동자가 가서 그쪽에 돈을 보냈는데 돈을 입금하고 입금됐네. 그럼 중국에 전화해서 돈 드려라. 뭐 이렇게 이런 아주 오프라이전적인 그러니까 좀 오히려 위험성이 더 클 수도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위험성은 최소화시키고 다만 기존의 은행보다는 또 수수료를 더 저렴하게. 현실화시켜 하고 네네. 그러니까 위험성은 최소화 수수료율도 적절한 네. 이러한 구조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규제 이런 속에서 특히 금융 과연 이런 규제 속에서
이러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국내 업체들은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네.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예. 스트리미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센트비라는 회사도 있고 또 뭐 오투라고 하는 그 월릿을 만든 그런 그 CN 브릿지라는 회사도 있고 몇몇 그 스타트업들이 또 준비를 하고 아직 사업자를 내지 않았지만 준비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네. 박 회장님께서 요 기업만큼만 주목해 보자라는 네. 기업이 있다면요.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회사는 센트비입니다. 센트비. 예, 앞으로 그 굉장히 주목할 만한 회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제6차 핀테크 데모데이에서 선정이 된 그런 회사이고요. 그래서 하나 금융지주사와 서로 MOU해서 서로 파트너십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하나 금융지주의 원큐랩에 입주한 회사이기도 한데요. 이 센트비는 가장 일단 좀 독특하게는 비트코인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중간에 매개로 해서 이쪽에 돈을 보낼 분과 받을 분 사이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해외로 송금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렇다면 이 센트비가 왜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기에 이렇게 뭐 대기업에서도 같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앞서 핀테크 지원센터에서도 또 상을 받았다 그랬었죠. 네네. 예, 상을 받은 겁니까? 핀테크 지원센터에서는 올해 총 6회의 데모데이를 했는데요. 한 번 데모데이를 할 때마다 최소한 한 50개 정도의 기업들이 경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합된 기업 중에서 주로 이제 스타트업이죠. 그 기업 중에서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회사가 선정이 되는데요. 센트비는 해외 송금 업체 중에서도 비트코인을 활용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비트코인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활용하려고 하면 일단은 보안이나 인증 기술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센트비는 한국과 그다음에 미국의 현지에다 법인을 두고 또 미국에는 50개의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에서 주요 주에다가 별도로 머니 트랜스퍼에 대한 라이센스를 지금 취득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플러스 현지에서의 라이센스를 같이 취득하는 그런 모델로 해서 센트비가 직접 움직이겠다고 합니다. 예. 네. 아니 근데 박 회장님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할 때 펀딩은 어떻게 받나요? 펀딩이요? 이것도 크라우드 펀딩 안에 좀 개념이 들어가나요? 예, 이 회사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여러분 저에게 십시일반으로 자본금 엔젤 투자도 받고요. 주주가 돼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지금 많은 이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야 센트비 사업성이 괜찮을 것 같다. 초기 스타트업 기업인데 나도 한번 뭐 이렇게 자금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그런 어떤 브릿지나 플랫폼이 생긴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만약에 센트비가 그 증자를, 그러니까 자본금을 모으는 것을 VC를 통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센트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우리가 자본금을 시드머니를 모으겠다고 만약 결정을 하면 국내에 또 요 근래 핀테크 업체 중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크라우드 펀딩 하는 회사하고 매치를 해서 센트비를 소개하고 많은 소비자들에게 그래서 그 소비자들로부터 주주가 되어달라는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한 다음에 그 소비자 중에서 센트비의 주주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펀딩을 해가지고 자금을 모아서 시드머니를 모은다던가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이 산업의 트렌드를 있고 또 그중에 주목할 만한 기업들을 보고 그다음에 그 어떤 트렌드를 보시면서 나도 저 기업에 또 저와 같은 산업에 한번 투자하고 싶다 하는 그러한 길 아마 내년이면 아주 크게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바로 그러한 크라우드 펀딩 네. 한번 이런 주제를 한번 언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크라우드 펀딩을 가지고 좀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오고 또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주목할 만한 크라우드 펀딩 회사들을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네네. 예, 네. 시청자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내년부터 열리는 크라우드 펀딩 과연 나도 스타트업의 기업의 어떤 투자자로서 그 기업이 커나가는 걸 보면서 물론 안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좋은 결과를 낸다면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또 수익을 제공하지 않을까 갑자기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우리 오늘 핀테크 P2P 송금 관련해서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박소영 의장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또 온라인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대표가 내일 원래 원맨쇼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 내일은 이승원 대표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해 주시고요. 또 온라인 채팅방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시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저는 오늘
밤방송이 끝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